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의 그 두개골 엑스레이 사진이 딱 있습니다. 네, 뼈가 막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인간 의사의 눈으로는 그 미세한 굴곡을 구별해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맞아요. 육안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사진 전송하고 막 오디오 파일 압축할 때 쓰는 그 수학 공식 하나가 의사들도 놓치는 아기 두개골의 미세한 변형을 완벽하게 진단해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일상적인 디지털 기술이 생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된 셈이네요. 아주 극적인 융합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심층탐구에서는 2021년에 발표된 정말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제목이 이산 코사인 변환, 즉 DCT를 기반으로 한 3D 열린 곡선의 파라메트릭 피팅 및 형태 계측 분석이라는 연구죠. 맞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막 복잡해 보이는 기하학적 분석이 어떻게 달팽이의 나선이나 식물의 덩굴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신생아의 두개골 같은 자연계의 형태를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로 변신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논문의 핵심 무대인 형태 계측학이라는 분야를 딱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형태 계측학이요? 네, 형태 계측학은 말 그대로 생물의 형태를 측정하는 학문이거든요. 뼈대나 윤곽의 그 미세한 차이를 단순한 눈대중이 아니라 수학이랑 통계로 수치화해서 분석하는 아주 정교한 분야죠. 아하, 수학으로 뼈 모양을 읽어낸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형태 계측학이라는 게 자연의 모양을 측정하는 거라면 기존의 과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왔던 건가요? 오랫동안 주로 쓰인 건 랜드마크 방식이라는 거였어요. 생물체의 그 해부학적으로 중요한 지점들의 점을 찍고 그 점들의 좌표를 쫙 기록해서 전체 형태를 파악하는 방식이죠. 아, 잠깐만요. 뼈나 곡선에 그냥 점 몇 개를 딱 찍어서 전체 모양을 파악한다고요? 네, 그렇죠. 점들 간의 거리나 각도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마치 우리 어릴 때 하던 그 점입기 퍼즐에서 점을 너무 적게 주고 전체 그림을 완벽하게 맞추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그 3D 공간상의 복잡한 굴곡을 점 몇 개로 다 담아낸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점과 점 사이의 정보가 텅 비어버리니까요. 그래서 곡선 전체, 그러니까 윤곽선 자체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등장했습니다. 아, 통째로 분석하는 거군요. 맞아요. 완벽한 원이나 타원처럼 시작점과 끝점이 딱 만나는 닫힌 곡선을 분석할 때는 DFT, 즉 푸리에 변환이라는 수학적 도구가 아주 훌륭하게 작동했거든요. 아, 푸리의 변환, 신호 처리나 수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되게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막 파동을 다루는 공식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자연계의 형태가 항상 그렇게 막 예쁘게 원형으로 닫혀있진 않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달팽이 껍데기의 나선이나 사람 두개골의 봉합선처럼 시작점과 끝점이 뚝 끊어져 있는 3D, 열린 곡선을 다룰 때 기존 도구들은 치명적인 한계에 부딪힙니다. 치명적인 한계요? 네. 이 열린 곡선에 푸리의 변화를 억지로 딱 적용하면 깁스 현상이라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깁스 현상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푸리의 공식은 기본적으로 파동, 즉 끝없이 매끄럽게 반복되는 주기를 묘사하는 데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파동이니까 계속 이어지죠. 근데 열린 곡선은 양 끝이 뚝 끊어져 있죠. 불연속적입니다. 이걸 푸리의 공식으로 막 해석하려고 하면 수식이 그 끊어진 지점을 매끄럽게 잊지를 못하고 미친 듯이 출렁거리게 되는 거예요. 아, 끝에서 출렁거린다고요? 네, 곡선 끝부분에서 오차가 막 폭주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열린 곡선을 푸리의 변환으로 잡으려는 건 마치 그 열린 끝부분에서 꼬리가 막 파덕파덕 요동치는 뱀을 맨손으로 잡으려는 상황인 것 같군요. 맞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몸통은 어떻게든 꽉 잡았는데 꼬리 쪽은 막 미친 듯이 흔들려서 도무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말이죠. 뱀꼬리요. 비슷하네요. 근데 메커니즘을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그 뱀을 어떤 투명한 사각 유리상자 안에 억지로 구겨 넣으려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유리상자요? 네, 푸리의 변현은 닫힌 상자처럼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전제로 작동하거든요. 근데 뱀의 꼬리가 상자 밖으로 툭 삐져나와 있으니까 수식 자체가 에러를 일으키면서 덜컹거리는 겁니다. 와, 뱀이 상자 밖으로 삐져나와서 수식이 덜컹거린다. 이거 확 와닿네요. 기존 도구가 그렇게 막 꼬리치는 뱀처럼 불안정하다면 이 끝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줄 새로운 영웅이 필요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논문 제목에 등장한 이산 코사인 변환,
즉 DCT가 등장한 거군요. 스마트폰 압축에 쓰인다는 그 공식이요. 네, 맞습니다. DCT는 애초에 풀이의 변환에서 파생된 기술이긴 한데 이 열린 곡선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훨씬 영리한 트릭을 씁니다. 바로 거울 반사 효과라는 거죠. 거울이요. 갑자기 마술쇼가 된 기분인데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뱀 꼬리가 상자 밖으로 삐져나와서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끝이 끊어져 있으니까요. DCT는 이 열린 곡선의 끝점에 약간 가상의 거울을 하나 딱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끝점에 거울을요? 네, 그러면 곡선이 거울에 반사되면서 데칼코마니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어떤 가짜 대칭 곡선이 쫙 만들어지거든요. 오, 그럼 수식 입장에서는 그 끝이 뚝 끊어진 게 아니라 매끄럽게 유턴해서 돌아오는 닫힌 곡선처럼 보이게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속이면 수식이 아주 안정적으로 작동해서 기부스 현상처럼 끝이 막 요동치는 오류를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거죠. 와, 삐져나온 꼬리에 거울을 딱 대서 원래 몸통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수식을 속이는 거군요. 이거 정말 기발합니다. 거기다가 DCT는 에너지 집중성이라는 엄청난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집중성이요? 네, 자연계의 형태 정보는 대부분 저주파 대역의 에너지가 확 집중되어 있는데 DCT는 이 저주파를 99% 이상 아주 쏙 뽑아냅니다. 잠깐만요. 모양을 분석하는데 저주파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살짝 헷갈립니다. 저주파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누군가의 얼굴을 초상화로 스케치한다고 해보세요. 가장 먼저 뭘 그리시나요? 당연히 그 얼굴의 전체적인 둥근 윤곽선이나 눈, 코, 입의 대략적인 위치를 먼저 딱 잡겠죠. 맞습니다. 형태의 큰 틀을 잡는 그 굵직한 선들, 그게 바로 저주파 에너지입니다. 아하, 굵직한 뼈대요? 네, 반면에 눈가의 미세한 주름이나 피부의 땀구멍 같은 그런 자잘한 디테일은 나중에 덧붙이는 고주파고요. 아, 이해가 확 되네요. DCT는 자잘한 주름이나 노이즈 같은 고주파는 일단 무시하고 생물체의 뼈대가 되는 이 굵직한 윤곽선 데이터의 99%를 압축해서 완벽하게 딱 포착해내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불필요한 노이즈는 확 날려버리고 진짜 핵심적인 형태의 정수만 남긴다는 거네요? 이런 상으로는 정말 막 완벽해 보이는데 과연 현실의 그 복잡하고 불규칙한 3D 공간에서도 이게 통할까요? 종이 위의 수학이랑 현실 데이터는 항상 좀 다르잖아요. 네, 연구진도 당연히 그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3차원 나선형 곡선들을 쫙 만들어서 첫 번째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나선형이요? 달팽이 모양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총 120개의 나선 곡선을 생성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현실 세계의 잡음을 흉내내기 위해서 이 곡선들의 무작위로 교란을 막 주입했다는 겁니다. 교란을 주입했다고요? 크기도 제각각으로 만들고 공간상에 흩뿌리듯이 이리저리 막 회전시키고 이동시켰죠. 아, 숲속의 크기와 방향이 제각각인 달팽이 껍데기 120개를 무작위로 막 던져놓은 것과 같군요. 그럼 이것들의 모양을 비교하려면 일단 다 한 곳에 모아서 똑같은 방향으로 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작업이 바로 일반화된 프로크로스테스 분석, 줄여서 GPA라고 부르는 정렬 과정입니다. 아, GPA요? 네, 곡선들을 비교하기 전에 위치나 크기, 방향에 따른 차이를 싹 제거하고 오직 순수한 형태만 딱 남기는 거죠. 아니 근데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요. 위치나 크기를 미리 다 똑같이 맞춰놓고 비교하는 건 일종의 반칙 아닌가요?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선수들 출발선을 억지로 다 똑같이 맞춰놓고 뛰게 하는 느낌인데요. 크기 자체도 그 생물만의 고유한 특징일 수 있잖아요. 직관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 계측학에서는 이게 필수적인 룰이에요. 장난감 코끼리랑 진짜 코끼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크기가 엄청 차이 나죠. 크기라는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두 대상을 딱 비교하면요. 데이터가 알려주는 결론은 그냥 하나는 엄청나게 크고 하나는 작다. 이게 끝입니다. 아, 모양은 같은데도요? 그렇죠. 비율이나 굴곡, 주름 같은 어떤 진정한 형태적 차이를 분석하려면 크기와 위치라는 그런 비본질적인 요소를 반드시 먼저 제거해야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순수하게 모양 그 자체의 뼈대만을 딱 발라내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120개의 나선들을 다 정렬해 놓고 DCT 공식에 딱 넣은 결과는 어땠나요? 막 복잡한 알파벳이나 수치 이런 거 말고 직관적으로 얼마나 잘 맞았는지 궁금합니다. 결과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통계 프로그램에 이쑤씩 데이터를 딱 넣었더니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4개의 섬처럼 120개의 곡선이 각자의 그룹별로 단 한 번의 겹침도 없이 완벽하게 갈라졌습니다. 완벽하게요? 네, 각 그룹의 미세한 굴곡 차이를 수학이 100% 분리해낸 거죠. 피팅 오차를 줄이려고 고조파 개수를 30개 정도로 딱 최적화했더니 이런 완벽한 결과가 나왔어요. 와, 시뮬레이션에서는 정말 완벽한 승리네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시뮬레이션을 넘어서 실제 생명을 다루는 의학적 현장으로 눈을 돌리거든요. 아까 오프닝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그 신생아 두개골 데이터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연구진은 63명의 신생아 3D 두개골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이 중 20명은 정상 발달을 한 아이들이었고요. 43명은 두개골 조기 유압증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들이었어요. 두개골 조기 유압증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질환이죠? 아기의 두개골 뼈들이 너무 일찍 딱 다쳐버려서 뇌가 자랄 공간이 부족해지고 결국 머리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되는 병이죠. 어느 쪽 뼈가 먼저 붙었느냐에 따라 환자 그룹도 3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좌측이냐 우측이냐 양측이냐 이렇게요. 의사들도 육안으로는 뼈의 그 아주 미세한 변형을 캐치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 아기들의 두개골 전체를 통째로 다 분석한 건가요? 아닙니다. 연구진은 두개골 표면에서 뼈와 뼈가 만나는 지퍼선, 즉 봉합선에 딱 주목했습니다. 아, 뼈를 이어지는 선이요? 네, 뒷머리 쪽에 람다형 봉합선, 머리 앞쪽에 관상봉합선, 그리고 정수리를 가로지르는 시상봉합선, 이렇게 3개의 열린 곡선을 딱 추출해냈죠. 아까 나선형 시뮬레이션에서는 그 곡선들을 한 곳에 모아서 크기와 위치를 GPA로 싹 정렬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두개골 봉합선들도 다 따로 떼어내서 정렬을 다시 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곡선들은 이미 두개골 전체 구조라는 뚜렷한 맥락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봉합선만 딱 따로 떼어내서 중심을 다 맞춰버린다면 질병 때문에 뼈의 이음새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틀어졌는지에 대한 그 공간적인 단서 자체가 다 상쇄돼 버립니다. 아, 위치 자체가 정보라는 거네요. 그렇죠. 질환의 증상 자체를 그냥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 병 때문에 곡선이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뚝 떨어져서 3cm 아래로 처진 게 핵심 증상인데 그걸 억지로 다 중간으로 올려서 비교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렇게 있는 위치 그대로 두고 DCT 공식을 딱 적용했더니 아까 그 선 모양의 시뮬레이션처럼 질환별로 확실한 구분이 나타났나요? 확연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수리 쪽 시상 봉합선을 딱 분석해 보니까 양쪽 뼈가 다 붙어버린 환자군의 곡선은 정상군에 비해서 3D 공간에서 아래쪽으로 확 치우쳐 굽어지는 고유의 패턴이 선명하게 잡혔어요. 와, 아래쪽으로 굽어진다고요? 네, 각 봉합선의 미세한 굴곡이랑 3D 공간상의 그 위치 변형만으로 정상군이랑 3가지 환자군 그룹들이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딱 분리된 겁니다. BGPCA라는 통계 기법을 썼는데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죠. 와,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하게 의사가 엑스레이에 점 몇 개 딱 찍어서 길이를 재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예술 감정사가 명화에 찍힌 점 몇 개를 보는 게 아니라 화가가 붓을 탁 휘두를 때 손목을 비틀었더러 그 3차원적인 궤적 자체를 수식으로 풀어서 이게 진품인지 구별해내는 것과 같지 않나요? 붓질의 궤적 자체를 분석한다. 와, 아주 좋은 비유네요. 화가의 손목 비틀림이 그림에 딱 남듯이 질병이 뼈에 가한 물리적인 힘의 비틀림, 그 자체를 DCT라는 거울 트릭과 저주파 압축을 통해서 완벽한 통계적 파라미터로 꼽아낸 거죠. 네, 진짜 놀랍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막 감탄하고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한 가지 의문이 딱 듭니다. 아까 신생아 환자 수가 63명이라고 하셨죠? 네, 63명이었죠. 요즘 AI나 빅데이터 연구 보면 막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쓰잖아요? 근데 고작 63명의 뼈 모양으로 이런 완벽한 분석이 나왔다는 게 통계적으로 과연 믿을 만한 건가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표본이 너무 적다는 것, 그게 바로 실제 의료 데이터가 가지는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 연구진이 가장 주의를 기울였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 표본이 적은 게 문제군요. 네, 통계학에서는 이걸 P-대-N 비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거든요. 여기서 P는 우리가 측정하려는 변수, 즉 곡선의 특징 개수이고 N은 환자의 수, 즉 표본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징 P와 환자 수 N의 비율이군요. 이 비율이 왜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환자 수, 즉 표본은 63명밖에 안 되는데 수학 공식을 써서 곡선의 특징을 너무 많이 수십 개씩 뽑아내면 치명적인 에러가 생깁니다. 허위 분리라는 현상인데요. 허위 분리요? 쉽게 말해서 실제로는 두 그룹 사이에 아무런 의학적 차이가 없는데도 통계 프로그램이 데이터에 섞인 어떤 우연한 잡음이나 흠집까지 전부 싹 외워버려서 마치 완벽하게 다른 그룹인 것처럼 거짓으로 데이터를 확 쪼개버리는 겁니다. 아, 63명이라는 되게 좁은 우물 안에서 곡선을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면 우연히 발생한 작은 흠집마저도 대단한 병의 패턴인 것처럼 통계가 완전 착각해버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너무 세밀하게 분석하는 게 오히려 맹독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연구진이 아까 말한 에너지 기준을 99% 포착으로 딱 설정하고 고조파라는 미세 조정 값을 6이나 12 정도로 매우 낮게 제한을 둔 겁니다. 아하, 일부러 낮췄군요. 99%의 뼈대만 딱 잡고 나머지 1%의 자잘한 노이즈는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허위분리라는 통계적 벼랑 끝에서 아주 절묘하게 밸런스를 잡은 거죠. 페르마노바 분석에서도 P-밸류가 아주 낮게 나와서 신뢰성을 입증했고요. 노이즈를 버릴 줄 아는 그 절제력이 이 연구의 신뢰성을 살려냈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모든 복잡한 과정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의 삶이나 현대 의학 과학계에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주게 되는 걸까요? 이 연구는 생물학에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계는 3D 공간상에 둥둥 떠있는 이 열린 곡선을 정량화할 마땅한 무기가 아예 없었거든요. 아, 기브스 현상 때문에 수식이 튕겨 나갔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DCT를 통해서 곡률이나 비틀림 같은 아주 풍부한 3차원 변수들을 오류 하나 없이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질병에 의한 장기의 미세한 변형을 조기 진단하거나 동식물의 3차원 형태가 도대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추적하는데 아주 강력한 뼈대가 될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연구를 쭉 짚어보면서 저는 한 가지 대담한 상상을 딱 하게 됩니다. 어떤 상상이죠? 만약 이 완벽한 수학적 파라미터들, 즉 이 DCT 공식들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의 형태를 진단하는 것을 넘어 시간에 따른 그 형태 변화의 수식을 거꾸로 쫙 추적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 진화론적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군요. 네, 특정 생물의 뿌리나 식물의 덩굴이 지난 수백만 년 동안 3D 공간에서 도대체 어떻게 변형되어 왔는지 그 수식을 역으로 확 돌려서 3D 애니메이션처럼 재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그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더 나아가서 의학적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두개골 곡선이 막 형성되는 과정을 이 수식으로 실시간 예측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형이라는 물리적 결과가 초음파상에 나타나기도 전에 뼈가 자라는 궤적의 그 미세한 변화만으로 유전자 수준에서 어떤 이상한 물리적 힘이 가해지고 있는지 미리 파악해낼 수도 있겠네요. 진단이 아니라 완전히 예측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상상만 해도 전율이 확 돋습니다. 여러분, 기존의 점입기 방식이나 꼬리가 막 흔들리는 뱀 같았던 풀이의 변환의 한계를 넘어서 거울 반사라는 아주 영리한 트릭으로 3D 곡선의 딜레마를 우아하게 풀어낸 이번 자료 분석 시간 어떠셨나요? 일상의 기질을 자연을 해석하는 도구가 된다는 게 참 경이롭죠. 네, 수학적인 디지털 압축 기술이 생명체의 미세한 곡선을 읽어내고 진단하는 과정은 그 어떤 공상과학 소설보다 흥미로운 현실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윤곽선 하나가 생명의 과거 진화와 미래의 질병을 풀어내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여운 깊은 질문을 오늘 곰곰이 한번 씹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새롭고 지적인 즐거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